자,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인세법 조각 2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거를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교재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10번을 함께 보시죠. 10번. 자, 1번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면서 매출 누락 등 부당하게 사유치된 금액을 회수하고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해서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유보로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이건 틀린 지문인데요. 이거를 왜 틀렸는지를 앞뒤 스토리를 좀 공부를 하고 봐야 왜 틀렸는지에 대한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 한번 스토리를 빠르게 볼게요. 자, 여러분 귀속 불분명분이에요. 사유 유출된 거는 확실한데 그걸 누가 가져갔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다? 대표한테, 야 대표자야, 너 이렇게 예를 들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경비인데 증빙이 아예 없대. 이런 경우는 여러분 누가 가져갔는지,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그걸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실제로 알고 싶은데 모르는 수도 있고 아는데도 말 안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경우는 대표자한테 책임져라라는 거야. 네가 보너스 받은 걸로 나는 처리할게 라고 세법은 보는데, 이게 기본인데, 예외적으로 여러분 회사가 누락액, 매출 누락을 현금 매출 누락이나 증빙이 아예 없는 경비 요렇게 해놓고 수정신고 기한 있잖아. 그 기한 안에 유출됐던 금액을 회수했대. 그래서 입금에 산입해서 신고했다는 거야. 제가 사실은요 요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자진 신고합니다 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때 신고했다면은 송금불산입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여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고요, 그냥 유보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유보로. 그러니까 일단 송금불산입은 처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거를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거에 대한 또 예외가 있어. 이게 지금 1번인 경우예요. 자, 수정신고 내에 야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진신고하면 그래 대표자 상여까지는 안 처리하지 않을게 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데, 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세무서나 혹시 뭐 지방청 이런 곳에서 뭐 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조만간 걸릴 것 같아 이런 느낌만 가져보세요. 이 초록색. 그런 경우 알 것 같아서 경정될 예상이 되니까 부랴부랴 하면서 입금 산입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여러분 어때? 그게 만약에 귀속 분명분이면은 당연히 그 귀속자한테 맞춰가지고 사유출 처분하면 돼요. 귀속 불분명인 경우는 원칙에 따라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면 되고요. 자진신고, 자수한 걸로 봐주지 않겠다는 거지. 맞죠? 아시겠죠? 이게 경정이 있을 것을 안다는 걸로 언제 보느냐? 그럼 밑에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이에요. 보세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았대. 세무조사가 착수된 걸 알았대.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뭐 자료 수집하거나 뭐 현지 출장이나 확인 업무 착수됐대요. 그리고 세무서장이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았대요.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대요. 그리고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회 유출 사실이 확인이 됐대. 기타 유사한 경우로서 곧 세무서에서 지방청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걸로 판단된다면 이거는 자수한 걸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야, 이 친구 이 법인 이거 조만간 걸릴 거 알게 된 상황이구나. 그 상황에서 수정신고하겠다고 해서 봐주진 않겠다 이 말이야 지금. 송금불산입은 기본으로 하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유보로 한다는 건 여러분 그래도 뭐보다 낫다는 거야. 대표자 상여로 하면 대표자가 또 보너스 받은 걸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되잖아. 그렇게까지는 처리하지 않게 봐주겠다 였는데, 네가 조만간 두드려 맞을 걸 알고 네가 자수한 거라면 진짜 자수했을 때 주는 혜택 유보 처리는 해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읽힐 거예요. 보세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았대. 그러니까 조만간 경정된 거를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수정신고하면서 부랴부랴 막 이렇게 했단 거야. 매출 누락 등 부당하게 사유치된 금액을 회수하고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했다. 이때 여러분 어때? 유보로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고요. 만약에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이 아니고 이런 걸 몰랐는 경우, 실제로 이런 조짐이 없는데 알아서 회사가 반성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금 산입했다면 그때는 유보로 처리해 주는데, 이거는 뭐다? 괘씸하다는 거지.
너 조만간 어떻게든 경정될 거 알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진정한 뭐 반성의 힘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로 처리해주지 않을 거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봐주세요. 이 밑에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1번 문장 그 자체만 아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흐름을 다 아시는 상황에서 풀어야 돼. 되셨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2번. 입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세법상 자산부채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하고 반드시 반대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 맞죠? 일시적 차이인 거니까 사후에 무조건 소멸되죠. 그 차이는 사후 관리를 해야 돼. 어디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관리하죠. 우리 앞 클립에서 다 봤던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 맞았고, 여러분 아까 전에 뭐였어요? 사회 유출된 건 아닌데 세법상 자산부채 차이도 없대. 그때는 뭐 하죠? 뭘로 처분하죠? 기타. 앞에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 클립에서 넘어갑니다. 자, 3번.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과표를 추계 결정하게 됐대요. 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은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맞는 지분인데 한번 요것도 볼게요. 스토리를 봐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2번에 관한 유보의 소득 처분은 앞쪽에서 다 봤기 때문에 요거를 복습하실 때 혼자만 빨리 보시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 교재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제 교재 이렇게 구성했다고. 예를 들어서 2번 하면서 앞에 문제와 동일한 내용이다. 유보는 이렇게 처리한다. 짧게 한 2줄 쓰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앞쪽에서 했던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죠. 공부할 때 보시면서 앞에 봤던 거라면은 이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것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도 충분하죠. 지금 자적을표구나, 관리하고는구나,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구나, 이런 식으로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거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진지하게 끝까지 정독하시고, 앞에서 난 이미 숙지했다면은 볼드만 빨리 캐치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지금 3번을 보고 있어요. 교재에 대한 이용을 함께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추정해서 계산하게 됐습니다. 추계에서 나온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은 있다는 거야. 당기순이익 금액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차이를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차원에서 이것도 이 차이 금액을 상여로 처분합니다. 입금 산입 혹은 송금 불산입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가산 조정 하고 대표자 너 책임져 라고 보너스 가져간 걸로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 언제? 이 장부를 못 쓴 이유가 뭐 원래 있는데 천재지변 등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계를 하는 경우 좀 봐줘야겠죠. 송금물산입을 하는데 그 금액을 뭐 기타 사유 유출로 해주겠다, 대표자 너 책임져 라고 하지는 않겠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세요. 3번 봐봐. 천재지변 딱 나오잖아. 천재지변이 있고 추계를 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때는 좀 봐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세법 조문대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 조문 자체를 토시 하나 외워서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아 그렇구나 좀 봐줘야겠구나 이런 느낌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뭐다?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기타 사유 유출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봐주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4번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대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수정신고 있고 경정청구 있는데 만약 일단 최초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야 법인이. 그래서 조금 더 세금 낼 게 있어. 그때 하는 게 뭐다? 수정신고고요. 아시겠죠? 뭐 환급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다. 그때도 수정신고죠. 그러니까 둘 다 생각하면 좀 헷갈리니까 세금 일단 냈다는 경우만 생각하세요. 세금을 세액을 냈는데 지나고 봤더니 너무 적게 냈다는 거야. 더 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그 수정신고고 반대로 세금을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경정청구를 해. 그건 뭐다? 돌려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더니 너무 많이 냈다는 거야 전에. 제대로 계산해 봤더니 내가 생각했을 때 법인이 판단해 봤을 때는 예전에 너무 많이 냈다는 거예요. 세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정청구고 대칭 되는 거죠. 그죠? 자 수정신고를 하면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살펴볼게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보이시죠? 자, 풀이를 볼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제 사회 유출에 대한 소득 처분을 이번 강의에서 볼 겁니다. 아까 전에 강의에 바로 앞 클립에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기타 이거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1시간 동안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사회 유출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 유출은 뭐다? 회사 밖으로 돈이 유출됐다는 거야. 누가 가져갔다는 거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회사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거야. 있어야 될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어떻게 돼? 그걸 보고 야, 너 있어야 될 게 없네? 일단 있는 걸로 플러스 할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회 유출인데 왜 플러스 가산조정 하나라는 게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회사 밖으로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세법이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회사엔 없죠? 현실엔 없어. 근데 이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세법이 봤을 때는 이거 세금 안 내고 가져가는 경우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가산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과표가 늘어나서 결국 법인세를 더 내야 되죠. 결과적으로. 가산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져갔냐는 거야. 지금 회사에 왜 없어? 이 금액만큼 못 있냐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누가? 그래? 그러면 플러스에서 너 법인세 더 내.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그 가져간 대상이 주주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요. 그럼 그 주주가 배당 소득세를 더 내야겠죠. 뭐 대표이사나 근로자나 이렇대. 그럼 어때? 상여로 처분하는 거야. 송금몰살이면 기본이고요. 가산조정은 기본이고 그 뒤에 따라 붙는 소득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상여라면은 너 근로소득세 더 내. 그리고 만약에 대표자 친구나 뭐 주주 친구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타 소득입니다. 아까 기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 뭐예요? 소득세. 종합과세되는 소득세 뭐 있어요, 여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기타소득이에요. 기타 등등의 소득이라고. 우리가 뭐 일해서 벌면은 근로소득이고요. 소득세에서 뭐 금융, 이자로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다? 좀 일시적으로 매년 받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복권을 사서 뭐 받았다. 뭐 일시적으로 어디에 뭐 소설 창작대회에서 받았다. 일시적으로 내가 어디 해설해주고 뭐 내가 야구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어디 가서 프로야구 같은 거 해설 잠깐 해주고 받았다.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 받는 게 기타소득이잖아요. 그때 말하는 기타소득이라고 이거. 지금 주주의 친구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고용관계나 어떤 그 주주 어떤 자본관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 재산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소득이 되겠습니까? 기타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알았죠? 헷갈리면 안 돼. 아까 기타하고 다른 거예요. 기타 소득. 이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으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가 되어야 하므로 어떻게 돼? 이 법인 입장에서는 이 소득 처분 우리가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정신고 혹은 수정신고가 아니더라도 뭐가 생겨요? 원천징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원천징수에 대해서 볼 기회가 생기겠지만 원천징수는 뭐예요? 가볍게만 보면은 자, 뭐 여기 은행이 있다고 해봐요. 은행이 있고 이제 개인이 있어요. 뭐 개인이 일단 가정입니다. 내가 여기 예금을 뭐 했어요? 예금했어. 여기 이자를 이렇게 주겠죠? 이자를 만약에 100원을 준다고 해봐요. 100원을 주는데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아직 칸이 좀 모자라네. 100원을 다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14% 보통 우리 14%로 많이 하니까 14%를 떼서 86원만 개인한테 주고 14원은 떼서 세무서에 뭐 글씨를 잘못 썼네. 세무서에 어때?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내가 은행 입장에서 이 개인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했습니다라는 명세서함과 함께 100원 중에 86원은 개인한테 주고요. 14원은 이 개인이 낼 소득세를 미리 은행 입장에서는 주는 원천이 100원이 있죠. 이 원천에서 미리 징수한다는 거야. 나중에 개인이 100원을 받아서 14원을 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누락도 많고 세무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지급할 때 그 원천이 되는 금액에서 미리 떼서
세무 행정을 좀 간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4원을 미리 내는 거예요. 이거 은행이 내는 거예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이 14원을 물리적으로 내긴 해요. 실제로 14원을 내긴 하지만 이 14원은 결과적으로 누가 낸 게 되죠? 은행이 낸 게 아니고 이 개인이 낸 게 되죠. 개인이 이자 소득 100원 중에서 14원을 미리 낸 게 되니까 요걸로 뭐 완납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종합과세 되거나 하면은 기납부세액으로 나중에 14원만큼 이 개인이 소득세를 낼 때 기납부 미리 낸 걸로 빼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법인인 거죠. 법인이고 여기가 뭐 주주야, 주주. 그러면 똑같이 주주한테 뭔가 만약에 뭐 100원만큼 주주가 돈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져갔거나 나중에 소득 처분을 했을 때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했다. 지금 그 경우잖아요. 배당. 그래서 송금불산입 하면 법인은 이 송금불산입 했으니까 법인은 소득 금액이 늘어나서 법인세를 더 내겠죠. 그리고 여기 배당으로 처리했으니까 이 주주도 배당 소득세를 더 내야 돼요. 그죠? 맞죠? 그랬을 때 지금 이 법인 입장에서는 이 100원 사회로 유출된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 14원은 법인이 낸 게 됩니까? 주주가 낸 게 됩니까? 물리적으로는 법인이 먼저 원천에서 뜯어서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주주가 낸 게 되니까 주주가 나중에 다른 소득하고 이 배당 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 되고 나중에 이 14원이 기납부세액으로 이 주주가 빼게 되겠죠. 기납부로. 자, 이런 게 원천징수의 대략적인 겁니다. 러프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생긴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사회 유출은 여러분 그거예요. 잘 봐. 지금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그게 주주면은 배당, 대표자나 근로자면 상여, 그 외 기타 등등의 어떤 특이한 회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이상한 사람이라면 기타 소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초록이로 뭐를 지금 만들었어요? 초록이. 기타 사회 유출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회 유출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회 유출은 4개가 있는 거야. 배당, 상여, 기타 소득 혹은 기타 사회 유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전에 헷갈리는 거 뭐라 그랬어? 소득 처분에는 기타가 있어요. 1번. 아까 했던 거. 사회 유출됐지만 회사와 세법상 자산 부채 차이가 없을 때 그 자본 분류 내에서의 차이 이때 기타라고 하는 거 배웠죠? 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거 자기주식 처분익 이럴 때 하는 거 기타. 그리고 방금 봤던 거 어떤 회사가 처분했는데 기타 소득 그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타 소득을 구성할 때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거 있어요. 사회로 유출이 됐는데 그 받아가는 사회로 유출한 걸 가져간 사람의 기타 소득을 구성할 때는 뭐 기타 소득 2번 3번은 지금 뭐 기타 사회 유출 기타란 표현이 지금 3번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이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사회로 유출이 됐어. 사회로 회사 밖으로 나가긴 했는데 사회 유출되긴 했는데 이게 특정인한테 귀속된 건 아니야 지금. 그래서 뭐다? 중요한 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물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쓰는 게 뭐다?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뭐라고? 사회로 유출되긴 했는데 그 유출된 금액이 특정인한테 귀속되거나 이렇게 해서 야, 너 그거 가져간 거 소득세 더 내 임마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그때 뭘 한다? 기타 사회 유출을 쓰는 거예요. 됐죠? 자, 소득 처분의 상대방이 뭐다? 법인이다. 개인 사업자다. 이거는 왜 안 해도 되냐 하면 걔한테 귀속이 됐더라도 따로 이렇게 소득 처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법인이라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개인 사업자라면은 또 사업 소득에 묻어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이거 받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또 이 사람한테 처분을 하면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내가 소득 처분을 얘한테 뭐 물려주세요. 너 책임져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얘의 사업 소득, 각 사업연 소득 금액에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더 안 해도 된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국가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럴 때는 다양한 경우에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가 없는 경우야.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때 기타 사회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돼? 이어서 원천징수 안 해야 되죠. 그지? 아까 이런 주주가 가져갔다 하면 얘가 배당 소득세를 더 내야 되니까 미리 이 지급한 금액에서 떼서 나라에 뭐 얼마를 내놓는다. 이게 원천징수인데 기타 사회 유출은 이런 추가적으로 받아가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주는 입장에서도 얘한테는 송금불산입이 돼. 법인세는 더 내야 된다고 얘가.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원천 징수는 하지 않는 거라고. 정리됐죠? 사회 유출 중에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요. 기타 사회 유출은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물려도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됐을 거예요. 자, 앞쪽으로 돌아갑시다. 페이지를 또 딴 거 클릭하다가 놓쳤네요. 자, 한 2페이지쯤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네. 33쪽. 맞죠? 지금, 요 4번이었죠? 수정신고 하면서 여러분,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맞죠? 사회 유출 중에 이 세 개잖아.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추가적인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지금 지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자 입장에서 어때?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세무서에 원천징수해서 내야 돼요. 지급하는 법인은. 오케이. 4번도 맞네요. 여기에 만약에 뒤에 기타 사회 유출이 있다면 이 지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맞죠? 기타 사회 유출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사회 유출이 있다 그러면 어때?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 알았죠? 이렇게 해야 한 지문을 볼 때 여러 지문을 내가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됐죠? 오케이. 5번. 5번은 뭐 당연한 말인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영리 및 비영리, 혹은 내국 및 외국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오케이. 알아둡시다.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돼.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내국법인은 해야 되고요. 뭐 외국법인은 안 하고요. 비영리는 어쩌고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모두 적용된다. 이 표현을 한번 확인 차원에서 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5번 같은 게 당연한 말인데 또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번쯤 안 봐두면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봐두고 그렇구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모든 법인에 대해서 다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 모두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11번. 자, 11번 볼게요. 1번.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결산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표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때에도 송금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는 표현인데요. 1번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중요한 것들만 지금 여기 있죠. 자,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이 있는데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산조정사항의 정의는 송금의 계상 여부가 법인의 선택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유, 결산조정사항에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충족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장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장부에 회사가 비용으로 이렇게 차변의 비용 처리했던 경우에 그 해의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사유를 충족했는데 장부에 그 해에 계산 안 했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둔다고. 그게 바로 결산조정사항이라고요. 알았죠? 만약에 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해봐요. 신고조정사항인데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그 금액을 잘 비용으로 해뒀어. 그러면 그냥 두면 돼요. 잘했네? 할 거를 했구나. 근데 만약에 신고조정사항, 예를 들면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용이 나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간 만큼 딱 매출원가가 계산돼야 돼. 근데 회사가 실수든 고의든 아무튼 100원만큼 매출원가가 잡혀야 되는데 70원만 적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회사가 신고조정할 때 보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 확인이 됐다는 거야. 근데 100원이었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에 70원만 돼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 관계자가. 그럼 법인세 신고 3월 31일 다음에까지 할 때 이거 실수했구나. 확인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송금 산입 30원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유보 해가지고 송금 산입 30원 마이너스 유보 매출원가 해가지고 더 해줘야 돼. 신고조정사항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실수든 고의든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조정사항은 그대로 그 금액이 있어야 돼. 100원만큼 맞춰서 손익계산서 했으면 놔두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누락했거나 많이 하는 것도 안 돼요. 매출 원가는 100원인데 슬쩍 300원으로 많이 비용한 것처럼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걸 송금 불산입 위반해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게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은 결산조정사항은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있죠.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감가상각 파트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회사가 금액을 만약에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는 100원이야. 근데 회사가 120원을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송분불산입 20원 플러스 유보하죠. 근데 세법이 인정하는 금액은 100원이야. 근데 회사가 70원만 계상했대요. 혹은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대. 0원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송금산입합니까? No. 아니에요. 그대로 둔다는 거야. 네가 선택했구나. 네가 100원 한도 중에 70원까지만 올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선택했구나. 오케이.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둘게. 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그게 바로 결산조정이에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기 대표적인 예죠.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라고 해봐요. 회사가 70원만큼만 신고한 거예요. 근데 세법이 뭔가 경정할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결정은 최초로 국세청 세법이 이거를 너 소득금액 이만큼이다 라고 정해주는 게 처음으로 정하는 건 결정. 회사가 일단 신고를 했는데 틀린 걸 고쳐주는 건 경정이라고 해요. 자, 세법이 이거를 고칠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치는데 감가상각 항목이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 항목을 봤더니 얘가 70원만 회사가 비용으로 해뒀다는 거야. 확인했어. 근데 세법상 한도는 100원이라는 거야. 근데 그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송금산입 30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경정할 때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70원만큼 한 거는 회사가 선택한 걸로 지금 보겠다는 거야.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이게 만약에 매출 원가라면은 어때? 30원만큼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30원만큼 송금 산입해서 100원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경정할 때 100원, 30원만큼을 더해서 송금 산입해서 100원으로 비용을 만들어주는 건 신고조정 사항이야. 하지만 결산조정 사항은 경정할 때 회사가 70원만 했다? 그럼 그냥 둔다고요, 그대로. 그게 결산조정 사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다? 1번 봐봐요. 다시 읽으면 읽힙니다.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를 생각해보세요. 송금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세법상 한도는 100원인데 장부는 70원만 했다고 해서 30원만큼을 송금 산입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맞는 말이야. 됐죠? 2번 업무용 승용차별 업무 사용 금액 중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자, 여러분, 우리 업무용 승용차 요거 어디 자주 나와요? 우리 법인세 주관식에 엄청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오죠? 그래가지고 주관식 공부할 때 뭐가 나와요? 뭐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요. 뭐가 나와? 무슨 보험에 들었다. 자동차 그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다 안 했다. 이런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갈리잖아. 갈림길이 생기죠. 그리고 회차마다 그게 다르게 막 나오잖아. 중요한 항목이잖아, 그거. 그죠?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유보로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맞는 항목인데요. 정리만 할게요. 자, 업무용 승용차별 업무 사용 금액 중 연간 800만 원. 요 금액은 픽스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원래 감가상각은 뭔가 어떤 도출해내는 과정이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일단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요거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 뒤에 보시면은 28페이지에 여러분 제가 아니네요. 더 한 페이지 더 뒤에 여기 우리 주관식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주관식 올 인원에 있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 주관식 공부하고 병행해서 보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에 뭐 보험을 가입했다 안 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다 안 했다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 그죠? 이런 거 여러 가지 주관식에서 무조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숙지하시고 나중에 공부할 때 이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주관식 강의에서 이거를 자세히 훑어보는 거고 이런 식 봐두라는 거야.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주관식에 나오는 걸 이렇게 넣어뒀다고요. 우리 주관식 올인원 강의에서 하는 친구들을 항목들을 그대로 넣어뒀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시거나 선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링크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참고 삼아 야 이거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걸 하나는 어떻게 다 보냐. 다 보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볼 때마다 다 보라는 게 아니고 주관식 볼 때 잠깐 맞아 거기에 정리된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보면 같은 내용이니까 링크가 된다고요. 이게 머릿속에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업무용 승용차 공부를 할 때 짧게 요게 리마인드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팝업창처럼. 팝업창 떴다고 다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관식 공부할 때 진작에 한번 회독하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가 중요해? 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지문이 지금 나왔잖아요. 지문이 나올 때 저 내용은 사실 필요 없죠? 저 내용 몰라도 풀 수 있잖아.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뭐예요? 지금 여기 아니고 넘어갔나요? 잠깐만요. 자, 그렇죠. 여기죠. 자, 업무용 승용차. 지금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페이지를 지금 옮겼다. 그렇죠.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클릭하다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24. 그러네. 26페이지를 제가 아까 전에 위로 올렸네요. 요걸 내려야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이고, 클릭이 잘 안 되네. 자, 여러분 일단은 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페이지를 이렇게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아까 저 뒷내용들은 필요 없지만 이거 공부하면서 그냥 맞아. 그거 자체가 링크가 된다고요. 머릿속에서 맞아. 저기 그때 교재 보니까 추가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링크를 떠올리는 연계점이 돼.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는 어떤 단초 같은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걸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공부에 대한 도움이 되는 어떤 팝업창 같은 거다. 끄집어내는 작은 단초가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결산 조정 사항은 법인이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하는 시기를 선택함으로써 송금의 귀속시를 조정할 수 있다. 아까 드렸던 내용이죠. 결산 조정 사항은 이렇다는 거예요. 맞아. 신고 조정 사항은 뭐라 그랬어? 세법에 규정된 귀속 시기에 세무 조정이 돼야 되므로 손익의 귀속식을 조정할 수 없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신고 조정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잘 해뒀으면 더 건드리지 않지만 만약 다른 숫자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뒀다면 세법상 금액으로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여러분 4번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정리했던 거 또 나오는 거야. 다른 회차에서 정리했던 거. 4번 보세요.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많이 봤던 문구다. 바로 앞에 했던 거잖아. 매출 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회 유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같은 표현입니다. 입금 산입하고 자진신고했다는 거야. 자수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대표자 상료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그래, 너 자수했으니까 어느 정도 봐줄게. 대표자 상료로는 처분하지 않을게. 라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볼게요. 내국법인이 지금 뭔가 이제 제가 헷갈리게 설명을 했죠. 아닙니다. 4번 같은 경우 볼게요. 해무조정을 입금한 신고하는 경우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아니고요. 자, 아니죠. 제가 말을 헷갈렸습니다. 뭐였어, 여러분 이거? 유보였죠, 유보.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헷갈렸어.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회사가 잘못한 거를 알고 자진 신고했어. 그때 뭘로 봐준다고요? 유보로 본다고.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본다고. 뭘로 안 보고? 대표자 상여로 안 보고 유보로 봐주는 게 혜택이라고 했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곧 조만간 걸릴 것 같아. 조사가 시작됐거나 현장 확인이 나왔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조만간 걸릴 것 같아서 했다면 뭐라고? 봐주지 않겠다고. 유보가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기 쉽죠? 자, 정리합시다. 4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봤던 거 그대로 있죠, 여기 내용.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얘가 현금 매출 누락이나 증빙 없는 경비라면 그걸 알았다면 송금불산의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데 네가 자수했냐? 수정 신고 안에 네가 자수했다면 송금불산의 유보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이게 여기선 정답인 거예요. 그죠?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니라 유보다라는 거야. 그 앞에 문제에서는 뭐가 문제였어요? 경정이 있을 걸 알고 했다면은 유보로 처리해주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게 앞에 문제였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잠깐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앞쪽으로. 자, 또 기타의 소득 처분은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거죠. 4번은 틀린 거고요. 5번은 맞는 거야. 자, 다시 정리. 헷갈린다고. 아까 전에 뭐였어요? 사회 유출 중에서 3개. 배당, 그리고 상여, 그리고 기타 소득.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 거. 기타 소득의 소득 처분이에요. 지금 소득이 또 2번 들어 헷갈리지만 배당의 소득 처분, 상여의 소득 처분, 기타 소득의 소득 처분. 이 3개는 추가적인 납세 의무를 물리기 위해서 원천 징수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4번째 기타 사회 유출의 소득 처분인 경우는 원천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뭐야? 기타 소득이 아니고요. 기타 소득이 아니잖아 지금. 헷갈립니다. 뭐다?
다시 한번. 기타의 소득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요? 기타 뭐. 사회로 유출됐지만 뭐다? 자산 부채의 차이도 없다는 거야. 결국 뭐였어? 자본 안에서의 분류 차이인 경우에 아까 기타를 한다고 했잖아. 기타. 그러는 경우는 뭐? 추가적인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죠. 알겠죠? 자, 이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해두세요. 기타 사유 유출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소득처분 정리해놓습니다. 요거를 총망라한 거예요. 기타, 유보, 사유 유출. 3개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왜 붙었네. 특히 요거를 잘 정리해둡시다. 요 페이지 정리하면 돼요. 기타가 있고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가 있고 사유 유출이 있어. 크게 이 3개를 나뉘는 거예요. 크게 3개. 기타는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자본 내에서 분류만 다른 거 여러 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안 할게요. 유보는 자산 부채 차이가 있어. 일시적 차이. 자적을표에서 조정해두고 관리하고요. 사회 유출은 뭐다? 가산 조정일 때만 나와요. 사회 유출은. 유보랑 기타는 가산 조정, 차감 조정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회 유출은 가산 조정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 유출은 또 그 안에서 4개가 나눠지는 거야.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이면 어떻게 돼?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죠? 소득세를 물려야 되니까. 근데 사회 유출 중에서 기타 사회 유출은 뭐예요? 그냥 추가적인 소득세를 물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원천징수하지 않는 거. 지금 방금 요 표가 지금 앞 클립이랑 지금 클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한 거예요. 지금 요 정도만 확실히, 아이고, 자, 동그라미 치다가 내려갔네요, 화면이. 자, 다시 내려가라. 됐죠? 지금 이 한 바닥만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지금 해서 11번까지 풀었고, 볼게요.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뭐 업무용 승용차는 지금 나중에 주관식에는 이 내용이 지금 다 필요해요. 주관식 법인세 문제 자주 나오는 주제잖아. 업무용 승용차가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자, 그때 풀이를 위해서 이 내용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를 보라고 하나하나 다 외우라고 드린 건 아니라고 했죠?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링크 삼아 맞아,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게 객관식에서 한 문장 정도로 나올 수 있구나 정도 정리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 용도로만, 있는 용도로만 머릿속에서 하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나오잖아. 뭐 800만 원은 고정된 금액이 이런 식으로 송건불산의 유보. 방금 이거인 거예요. 이 부분이 말 문제로 나온 거죠. 방금이. 자, 오케이. 여러분 지금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끊어 가겠습니다. 소득처분과 세무조정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고 법인세의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다음 12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